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장면, 병풍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너무 빽빽하게 지어서 화제가 됐던 바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동간의 격차가 너무 좁아서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는 홍콩이 아니라 수원입니다. 닭장 아파트의 대명사 홍콩이죠. 홍콩에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숨쉴 틈 없이 빽빽히 지어진 이른바 닭장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홍콩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수원에도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선인 500%에서 딱 1% 빠지는 용적률 499%까지 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50%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용적률이 273%입니다. 용적률이 높다, 이런 건 땅 위에 건물이 빽빽하고 높게 들어선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2355세대 규모의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요. 가장 높은 층이 46층이고 가장 낮은 층이 20층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12시인데 단지 안에 들어오니까 좀 어둡네요. 예. 조명을 좀 켜야 되겠어. 이 아파트는 살기에는 참 좋습니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2021년 12월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 3월에 들어서는 9억 7천만 원까지 내려왔죠. 물론 19년도에 분양권 거래는 6억 초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499%.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일조량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일부 동은 바로 앞동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하루 종일 어둑어둑하다고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출 경우 아파트 동끼리의 인동 간격은 짧아질 것이고 일조권과 통풍성의 침해가 생기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또 과밀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서 높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동간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 과연 이게 우리의 주거 복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곳은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송파구 잠실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용적률이 자그마치 599%나 됩니다. 병풍처럼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죠.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80년대와 90년대 빌라 건축 붐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스갯소리로 창문 열고 옆집이랑 소주 한잔하며 건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삶의 질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마구 지어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을 그렇게 짓습니다. 근래의 재건축 현장에서 시행사들은 조합원의 지분을 뺀 나머지 세대의 최대 수익을 얻고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은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962%를 적용한 주상복합단지도 있는데요. 용산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청년들을 주택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닭장에 밀어넣었다, 이런 비판도 일어나고 있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규제는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 건축선 규제, 인동 간격 규제, 그리고 높이 제한 규제 등이 있죠.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일산, 평천 등의 일기 신도시에서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례를 주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도심 지역의 일반 주거 용지를 마치 상업용지 땅처럼 용적률을 올려주는 시도를 하고 있죠. 상업용지 땅처럼 용적률을 올려주고 돈이나 땅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인데요. 차후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우리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당장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먼 미래를 함께 고민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보다 넓은 땅에서 국토의 100만 분의 1 땅을 가지고 우리는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마저 듭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의 제보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10억 주고 산 집인데 난간이 흔들리고 문은 반만 열린다고 합니다. 제보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죽전으로 가는 길인데요. 매일의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양가 8억에서 12억 하는 죽전 테라스 139라는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본 고급 인테리어와 건축 자재의 질이 마음에 들어 10억이라는 큰 분양가의 부담을 안고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타운하우스는 시세 차익이 거의 없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과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이런 형편없는 결과가 나와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사전 점검에서 내부와 외부 할 것 없이 난간이 마구 흔들리고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러 불량 시공이 발견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인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계획된 준공 날짜는 이미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양자들은 어떤 하자를 주장하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에어컨을 잘못 한 거지. 2층 작은 테라스 나가는 방인데요. 걸립니다. 문이 끝까지 안 열리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요? 네, 저희 어제 와가지고 회의하신 분들이 통보만 하고 들어와도 된다. 안 돼.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 여기 사유물이면 제 사유물도 되죠. 안 됐으니까. 예? 왜 아닌데? 예? 나도 여기 오면은 그게 있다고. 뭐 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들어가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통보 어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놓고 왜 이렇게 또 바뀌는 건데? 소장님 나오라 그래봐요 그럼. 아니 그러지 말고 소장님 나오라 그래봐요. 아 소장님 나와보세요. 또 소리 지르시면 보상받아서 신고하는 아 신고해요 그럼. 아니 약속을 지키란 말이에요 약속을. 아니 왜 약속을 안 지켜? 아 근데 시행사에서 통보가 간 건데 왜 막아요? 다른 게 없다. 시공사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저 분양받으신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시공사나 시행사는 어제 그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예. 충분히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총 139세대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8억에서 12억 원대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문제의 건물 앞에 와 있는데 수분양자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언쟁이 붙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왜 들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일단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숨기고 덮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시공사의 신뢰는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다 감리할 거 아닙니까? 감리회사도요.
감리는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증거를 내놔보라고 문서를 확인했더니 사인한 게 몇 장이 안 돼요. 감리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짬짬이가 있는지 저도 속상한 따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그 제보를 받으니까 원래 여기가 화재가 한번 났었다고. 네, 화재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깨끗하게 처리가 다 됐다라고 해서 위를 까보자. 아, 그 안에 내부를. 예, 까보자 했더니 불에 탄 내장재는 싹 걷어내고 새 내장재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장재가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따로 내시경 카메라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카메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밝혔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비대위원장님을 뵀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수분양자분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일단 집을 제대로 지어달라는 건데요. 저는 12억에 이 집을 샀는데 선분양으로 샀죠. 우리 제도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너네가 사전 점검도 할 거고 모델하우스도 있고 감리제도도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식으로 제도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모델하우스 와서 봤더니 다 지었다고 사전 점검하라고 와서 봤더니 사전 점검 날은 공사가 다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저희는 무슨 5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실내 난간이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난간이 없으니까 떨어지죠. 네, 사전 점검도 못하고 바로 집에 갔고요. 그다음에 혹시 죄송하지만 네. 그게 건설사나 시공 네. 시행사에서 네. 사전 점검이 아니고 중간 점검 아닙니까 혹시? 맞으세요. 그 사전 점검이라고 불렀는데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걸 사전 점검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률이 다 끝나고 완성이 된 다음에 보는 게 하자 점검인데 저희는 하자가 아니고 미시공, 오시공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모델하우스 보고 우리는 상품을 보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지금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더라도 내가 구매한 것과 다르면 환불이 가능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왜 집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나한테 환불을 안 해주는지 너무 속상해요. 2021년 5월에는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저도 벌써 40대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주택 없이 무주택자로 살다가 아이 학교도 가깝고 이제 직장도 가까워서 여기서 살려고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는 올랐잖아요. 이자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저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비싼 돈 주고 들어오려고 기다렸는데 근데 이렇게 지어놓으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진짜로. 눈물 좀. 네, 죄송해요. 제가 잘 안 오는데 여기 올 때마다 속상하네요. 시행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죄송한데 아직 저희가 지금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어려워요. 시행사의 입장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재화를 사주는 고마운 고객 수분양자, 이분들이 행복하게 집들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사에 책임 있는 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까지 잘 지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